안녕하십니까? 한국형 부영양화 지수인 TSI-KO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TSI-KO는 한국형 부영양화 지수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국내 호소의 특성을 반영한 부영양화 평가 지수입니다. 칼슨의 TSI를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며 총인, 클로로필 A, 투명도 3가지 항목으로 평가됩니다. 0에서 100 범위의 지수로 표현되며 값이 클수록 부영양화 진행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수는 환경부의 수질오염 총량 관리 및 호소 수질 평가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TSI-KO의 개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칼슨 TSI의 한계점은 온대 호수를 기반으로 개발되어 계절적 변동이 큰 한국 호소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웠고 탁도가 높은 국내 호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TSI-KO는 국내 호소의 수질 특성을 반영하고 몬순 기후와 강우 특성을 고려하여 실측 데이터 기반의 회귀식을 도출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일관된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자 개발되었습니다. TSI-KO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개별 지수 계산식을 보면 TSI-KO TP는 97.8에 로그 10TP를 곱하고 9.6을 뺀 값입니다. TSI-KO 클로로필 A는 67.4에 로그 10 클로로필 A를 곱하고 29.6을 더한 값이며 TSI-KO SD는 101.3에서 78.1에 로그 10 SD를 곱한 값을 뺀 값입니다. 이 세 가지 개별 지수를 산술 평균하여 종합 TSI-KO를 도출합니다. 여기서 TP는 mg per 리터, 클로로필 A는 mg per mg 세제곱미터, 투명도 SD는 미터의 단위를 사용합니다. 부영양화 단계는 TSI-KO 값에 따라 4가지로 구분됩니다. 빈영양 단계는 TSI-KO 30 이하로 매우 맑고 깨끗한 수질 상태를 의미하며 청수성 어류가 서식하고 투명도가 높습니다. 중영양 단계는 30초가 50 이하로 양호한 수질이며 적정 영양 상태로 다양한 생물상이 균형을 이룹니다. 부영양 단계는 50초가 70 이하로 영양 염류가 과다하여 관리가 필요하며 조류 발생 증가와 투명도 감소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과영양 단계는 70을 초과하는 경우로 심각한 부영양화 상태이므로 즉시 대책이 필요하며 녹조 대발생과 생태계 교란이 특징입니다. TSI-KO의 특징과 활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장점으로는 국내 적합성입니다. 한국 호소의 수질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정량적 평가를 통해 일관된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총인, 클로로필 A, 투명도 세 지표를 통합하여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활용도는 정책 수립 및 관리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주요 활용 분야는 수질오염 총량 관리에서 목표 수질 설정 및 달성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고 호소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 부영양화 추세를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계별 관리 방안을 결정하는 관리 대책 수립과 수질 개선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는 정책 평가에도 활용됩니다. 다음은 TSI-KO의 적용 대상 및 고려 사항입니다. 주요 적용 대상으로는 댐과 저수지 같은 인공호소, 호수와 늪 같은 자연호소, 그리고 관계용 저수지인 농업용 저수지가 있습니다. 적용 시 고려사항으로는 첫째, 계절적 변동입니다. 몬순 강우기와 갈수기의 수질 차이가 크므로 연간 평균값 사용을 권장합니다. 둘째, 측정 정확도입니다. 세 가지 항목인 총인, 클로로필 A, 투명도의 정확한 측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점 선정입니다. 호소의 대표성을 갖는 지점에서 측정이 필요합니다. 넷째, 상대적 평가입니다. 절대적 기준보다는 시간에 따른 추세 파악에 유용합니다. 참고로 하천형 호소나 체류 시간이 짧은 수역에서는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다른 수질 지표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항을 풀어보겠습니다. 총 10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 1입니다. TSI-KO, 즉 한국형 부영양화 지수가 개발된 배경과 칼슨의 TSI와의 주요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답안 1입니다. 개발 배경은 칼슨 TSI가 온대 호수를 기반으로 개발되어 계절적 변동이 크고 탁도가 높은 한국 호수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국내 호소의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 평가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주요 차이점으로는 국내 호소 실측 데이터 기반의 회귀식을 도출했다는 점, 몬순 기후와 강우 특성을 고려한 개수를 조정했다는 점, 탁도가 높은 국내 수채 특성을 반영했다는 점, 그리고 총인 클로로필-어 투명도 세 항목의 산술 평균으로 종합 평가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TSI-KO는 한국 호소의 수질 특성과 계절적 변동성을 반영하여 보다 정확한 부영양화 평가가 가능합니다. 문제 2입니다. 어느 호소에서 다음과 같은 수질 측정값을 얻었습니다. 총인 TP는 0.05mg/L, 클로로필 A는 25mg/, 세제곱미터, 투명도 SD는 1.5m입니다. 이 호소의 TSI-KO를 계산하고 부영양화 단계를 판정하시오. 답안 2의 계산 과정입니다. TSI-KO 총인은 97.8 곱하기 로그 10 0.05에서 9.6을 뺀 값으로 약 -137이 나옵니다. TSI-KO 클로로필-어는 67.4 곱하기 로그 10 25에 29.6을 더한 값으로 약 124가 됩니다. TSI-KO 투명도는 101.3에서 78.1 곱하기 로그 11.5를 뺀 값으로 약 87.6입니다. 이 세 값을 평균하면 종합 TSI-KO는 약 24.9가 됩니다. 따라서 판정은 빈영양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는 TSI-KO 30 이하로 매우 맑은 수질 상태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총인 농도가 낮아 TSI-KO 총인이 음수값이 나왔지만 세 지표의 평균으로 빈영양으로 판정됩니다. 문제 3입니다. TSI-KO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과 적용이 제한되는 수역의 특성을 설명하시오. 답안 3입니다. 적용 시 고려 사항은 첫째, 계절적 변동으로 몬순 강우기와 갈수기의 차이가 크므로 연간 평균값 사용을 권장합니다. 둘째, 측정 정확도로 총인 클로로필-어 투명도의 정확한 측정이 필수입니다. 셋째, 지점 선정으로 호소의 대표성을 갖는 지점이 필요합니다. 넷째, 상대적 평가로 시간에 따른 추세 파악에 유용합니다. 적용 제한 수역으로는 체류 시간이 짧아 부영양화 현상이 뚜렷하지 않은 하천형 호소, 유속이 빨라 정체 수역이 아닌 수역, 염분 농도가 높아 담수 기준에 부적합한 기수역, 그리고 투명도 측정이 불가능한 극심한 탁수 수역 등이 있습니다. 다른 수질 지표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제 4입니다. 어느 호소에서 TSI-KO 총인은 65, TSI-KO 클로로필 A는 45, TSI-KO 투명도는 55로 계산되었습니다. 이러한 개별 지수 간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답안 4입니다. 먼저 종합 TSI-KO는 65 더하기 45 더하기 55를 3으로 나누면 55가 됩니다. 이는 부영양 단계에 해당합니다. 개별 지수 차이 원인을 살펴보면 TSI-KO 총인이 TSI-KO 클로로필 A보다 높은 경우 이는 총인 농도는 높지만 식물 플랑크톤 성장이 제한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빛 제한, 높은 탁도, 온도 부적합, 질소 제한, 동물 플랑크톤 포식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TSI-KO 투명도가 중간값으로 나온 것은 투명도가 탁도와 조류량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무기 부유 물질, 클로로필 A, 용존 유기물 등이 투명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해석 방법은 개별 지수 간 차이가 수체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세 지수를 종합 평가하되 차이가 큰 경우 원인 분석을 통해 수질 관리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총인 농도가 높은데 클로로필 A 농도가 낮다면 제한 인자를 파악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문제 5입니다. TSI-KO가 60으로 부영양 단계인 호소의 수질을 중영양 단계로 개선하기 위한 관리 대책을 총인 클로로필 A 투명도 각 항목별로 제시하시오. 답안 5입니다. 첫째, 총인 저감을 위해 유역 비점 오염원 관리, 하수 처리장 인처리 강화, 그리고 준설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클로로필-어 저감을 위해 조류 제거제인 황토나 응집제 사용, 폭기 순환 시설 설치, 그리고 생물학적 제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투명도 개선을 위해 부유 물질 저감, 수초대 조성, 그리고 조류 제거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넷째, 종합 관리를 위해서는 유역, 혼해 통합 관리, 오염 총량 관리제 도입,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TSI KO 50 이하인 중형량 단계 달성입니다. 문제 6입니다. 한국 호수에서 TSI KO가 계절별로 큰 변동을 보이는 이유와 이를 고려한 적절한 평가 방법을 제시하시오. 답안 6입니다. 계절별 변동 원인은 첫째, 몬순 기후 특성상 여름철 집중 강우로 영양염류 유입이 증가합니다. 둘째, 수온 변화로 봄에서 여름 고온기에 조류 대발생이 나타나고 겨울에는 성장이 정체됩니다. 셋째, 성층화 현상으로 여름철 성층으로 인해 저층 영양염이 회귀하고 가을에는 전도 현상이 발생합니다. 넷째, 일사량 변화에 따라 계절별 광합성 활성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적절한 평가 방법으로는 연간 평균값을 사용합니다. 월 1회 이상 측정하여 연평균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류 발생기인 4월에서 10월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집중평가와 여름철 최대값을 검토하여 위해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추세 분석을 통해 단연간 변화 경향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권장사항은 계절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평가로 실질적인 부영양화 수준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문제 7입니다. TSI KO의 세 가지 개별 지수, 즉 총인 클로로필 A, 투명도 중 어느 하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TSI KO를 어떻게 산정하고 해석해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답안 7입니다. 측정 불가 상황은 투명도의 경우, 극심한 탁수나 결빙, 클로로필 A의 경우, 장비 부족, 총인의 경우 분석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산정 방법은 첫째, 측정 가능한 2개 항목의 평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TSI KO는 측정 가능한 두 항목의 TSI KO 값을 더하여 2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둘째, 경험식을 통해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명도를 클로로필 A와 부유물질의 함수로 클로로필 A를 총인의 함수로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주의사항은 2개 지수만 사용할 경우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점이며 결측 항목을 명시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전 항목을 측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원칙적으로 세 항목 모두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제 8입니다. TSI KO와 칼슨 TSI, OECD 부영양화 기준을 비교하여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답안 8입니다. TSI KO는 국내 특성을 반영하며 0에서 100까지 연속적인 지표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단점으로는 국제 비교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칼슨 TSI는 국제 표준으로 0에서 100까지 연속적인 지표이지만 온대 호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OECD 기준은 단순하고 명확하며 범주형으로 구분된다는 특징이 있지만 연속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내에서는 TSI KO를 활용하고 국제 비교를 위해서는 칼슨 TSI, 그리고 간편한 평가를 위해서는 OECD 기준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문제 9입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에서 TSI KO를 활용하는 방법과 목표 수질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시오. 총량 관리에서 TSI KO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황 평가를 통해 호소별 부영양화 수준을 정량화합니다. 둘째, 목표 설정을 위해 단계별 목표 TSI KO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50 이하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달성도 평가를 통해 연간 TSI KO 변화를 추적합니다. 넷째, 삭감량 산정을 통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총인 삭감량을 계산합니다. 목표 수질 설정 시 고려사항은 첫째, 호소의 용도입니다. 상수원, 농업용수, 친수 등 이용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둘째, 현재 수준입니다. 과영량에서 부영량 그리고 중영량 단계로 단계적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셋째, 달성 가능성으로 기술적, 경제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유역 특성으로 오염원 분포와 유입 부하량을 파악해야 합니다. 다섯째, 계절성으로 연평균 기준과 조류 발생기 기준 중 어떤 것을 적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목표 예시로는 상수원 호소는 40 이하, 농업용수는 50 이하, 친수 공간은 45 이하를 들 수 있습니다. 문제 10입니다.
기후변화가 호소의 TSI-KO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시오. 답안 10입니다. 기후변화 영향 예측은 첫째, 수온 상승으로 조류 성장 기간이 연장되어 클로로필 A가 증가하고 TSI-KO가 상승할 것입니다. 둘째, 강우 패턴 변화로 집중호우 시 총인이 급증하고 갈수기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성층 강화로 표층이 고온화되고 내부 부하가 증가할 것입니다. 넷째, 유해 조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남조류 우점종 변화가 예상됩니다. 대응 관리 방안으로는 단기 대책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조기 경보 체계 구축, 그리고 긴급 조류 제거 시스템을 들 수 있습니다. 중기 대책으로는 유역 비점 오염 저감, 하수 처리장의 고도 처리 강화, 그리고 폭기 순환 시설 확대가 필요합니다. 장기 대책으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관리 전략 수립, 생태계 기반 적응 방안 모색, 그리고 목표 수질 재조정이 중요합니다. 핵심 전략은 선제적이고 적응적인 관리 체계 구축, 오염원 관리 강화와 혼해 대책 병행, 그리고 기후 시나리오 기반의 중장기 계획 수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동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